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대만 측은 농심의 해당 제품 스프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린나이 코리아가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 가스 튀김기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설 명절 이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올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하고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는 미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가 맞는지 여부는 향후 본안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소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라면 1등 기업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주시죠. 네,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전날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이 잔류 농약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농심이 2022년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제품인데요. 이 해당 제품 스프에서 산업용 살균 등에 주로 쓰이고 있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식약서는 대만에 들어온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1000상자, 무게 기준 1128kg 전량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기준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농산물의 재배 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 오염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 전용으로 생산돼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만뿐 아니라 이 신라면 등 농심 라면 제품군이 최근 유럽에서도 잇따라 농약 성분이나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서 검출이 됐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뉴스로 지속적으로 전해진 바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유럽 수출 전용 제품으로 불리는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에서 살균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이 허용 한도 이상으로 검출돼서 아이슬란드에서 판매가 중단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농심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같은 해 3월 이탈리아에서 신라면 김치 제품 또한 이번에 대만 당국 문제로 삼았던 발암 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의 관련 성분이 초과 검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도 독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해물탕면 일부에서도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전량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린나이 코리아가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 가스 튀김기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우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소방청 화재 분석 자료와 그리고 린나이 코리아가 제출한 제품 사고 조사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 일부 튀김기 제품의 차유판, 즉 이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철판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서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린나이 코리아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에 생산된 업소용 가스 튀김기 6개 모델 39,556개를 19일부터 전량 무상으로 점검 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리는 리콜 제품의 차유판을 제거하고 기름 찌꺼기 퇴적을 막아줄 히트 커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물류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연합이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택배 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을 했는데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에는 나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부분 파업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 명이 참여해서 반품, 당일 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 인상에 따라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고작 4원에서 5원, 월 2만 원에서 3만 원에 불과해서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집화 기사의 경우에는 화주 이탈에 따른 집화 물량 감소, 목표 인상액 미달 시에 집화 수수료에서 미달액을 차감하고 또 주요 구간 집화 수수료율을 인하를 하면서 오히려 물량 감소와 급여 삭감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5일에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 본사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한 건데요. CJ 대한통운은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 또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항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통운 사측과 노조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진도 택배 요금을 평균 3% 인상한다고 하는데 네. 한진 역시 기업 고객의 택배비를 인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진도 CJ 대한통운과 마찬가지로 기업 고객의 택배비를 인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인상률은 최대 15.2%고요. 이 평균 3%로 보면 100원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난 기업 고객들의 재계약 시점부터 이 차례대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방권역은 수도권보다 인상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물량이 많거나 수도권 지역과 가까우면 단가가 낮아지지만 이 물량이 적거나 지방권역이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진 측은 전체 평균 인상률이 3%고 15% 최대 인상폭이 적용되는 곳은 극소수라고 밝혔고요. 이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정이며 인상된 금액은 운영 효율화를 위한 투자, 또 택배 종사자 근로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CJ 대한통운 및 한진이 연이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도 택배비 인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원가가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택배비 인상을 검토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파업 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공정위 측 결정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공정위는 지난 16일에 전원회의를 열고요. 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를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재적위원 9명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서 이 고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 파업 때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거부로 인해서 건물 진입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행위가 이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봐야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의 검찰 고발 수사 이후에 이 기소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이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이 사업자 단체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속한 상당수의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은 이 공정의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화물연대 파업의 기폭제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이 맞물리면서 이 노정 갈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손 회장은 오늘 오전 우리금융 이사회와 만나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따라서 손 회장은 4년여간 임기를 마치고 오는 3월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곧 손 회장의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손 회장의 연임 포기는 이날 오후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우리금융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동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손태승 회장의 연임 이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네. 저희도 이미 전해드린 바가 한 차례 있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 대내외 환경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면서 재연임에 대한 의지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이유에서죠? 네,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사태 압박과 네. 또 장고를 거듭하다 4년임을 포기하게 됐다는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손 회장은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확정했습니다. 네. 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당국과의 관계에서 좀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차기 회장 후보로는 또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회에서도 손 회장의 용퇴와 함께 이 내부 인사가 차기 회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내부 인사로는 현 우리은행장인 이원덕 행장이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출신이 올 경우에는 민영화까지 이뤄낸 우리금융에 외압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정부뿐만 아니라 이사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행장은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며 안정화를 빠르게 이뤄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금융 김추위는 오는 27일 후보군을 2~3명으로 줄인 숏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2월에는 차기 회장 단독 후보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270건의 노조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채용을 강요하거나 네. 현장 출입을 방해했다, 이런 불법 행위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이 전국 387개의 공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270건의 불법 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타워크레인 원래비 지급 강요가 48건, 또 태엽과 전인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됐습니다. 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하도 급사는 건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공사를 포기했고 또 2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고 LH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이 노조가 특정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 동안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LH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유지에 해를 끼치고 또 공사를 지연시켜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등의 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LH는 이번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이에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의뢰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레미콘 운송 거부 등 이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공사가 중단돼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경남 창원 명곡지구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관련자를 고소하고 또 2월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부당금품 요구 등은 개인 비리고
또 채용 문제 역시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 사업장 분위기가 하락세였는데 그 사이 쌍용자동차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이 1조 339억 원이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41억 원을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쌍용차가 분기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네. 2016년 4분기 이후 24분기 만입니다. 이 곽재선 회장이 지난해 9월 쌍용차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 이 경영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차량은 총 33,502대가 팔렸고요. 뉴 렉스턴 스포츠앤칸 등 제품 개선 모델은 물론 이 신차인 토레스의 판매 상승세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판매 대수는 11만 3,960대로 전년 대비 34.9%나 늘었습니다. 쌍용차는 향후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해서 이 KD 사업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KD 사업은 부품 형태로 수출을 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곽재선 회장은 토레스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만성적인 적자 구조도 탈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차 출시는 물론 총력 생산 체제를 구축해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소식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경력 채용 기준을 2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소식인데요. 당초 삼성전자가 경력 사원을 뽑을 때 학사 학위 취득 후에 4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번에 2년으로 줄이면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취업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재와 기술 경영에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재와 기술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판단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삼성 채용 사이트 삼성 커리어스에 공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모바일, 가전,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 부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예정자는 그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최근 삼성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나 빅테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급 인재를 유치하면서 내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의도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재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 엔지니어 직군에서도 인재라면 경력과 무관하게 모셔오겠다 이런 의도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채용 기준이 이렇게 그래서 완화가 된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삼성은 최근 퀄컴, 또 인텔, 애플, 벤츠, 요기요 등 각종 업계에서 임원급 외부 임원 수혈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텔 출신 이상훈 부사장과 애플 출신 이종석 상무, 김우평 패키징 솔루션 센터장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전자로 합류했습니다. 또 최근엔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 총괄 출신 이일환 부사장과 또 강신봉 전 요기요 CEO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력이 짧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는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 채용 문턱을 조금 낮춰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설명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채용 기준 완화 소식 전해드렸고요. 한편 또 삼성전자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 활동을 또 벌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다보스의 중심인 바노프 슈트라세에서 이 부산 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디지털 5개 광고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52개국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600여 명 등 2,700여 명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곳입니다. 각국 정상들의 차량 행렬은 부산 엑스포 광고가 진행되는 바노프 슈트라세를 거쳐가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개최된 프랑스 파리와 또 7월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가 열렸었던 피지 수바 등 주요 국제 무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또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주요 랜드마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부산 엑스포의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다음 달 갤럭시 S23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가격을 약 15만 원 정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 전작인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동결을 했었는데요. 네. 이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S23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네. 이 업계 예상대로라면 15만 원 정도씩 오르게 되면 이 S23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115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S23 플러스와 또 울트라 추고가의 가격도 약 135만 원, 약 1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모바일 AP 평균 구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80%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3에는 퀄컴의 차세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이 이 2세대가 탑재가 되게 됐고요. 화질 성능이 대폭 개선된 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도 이 HP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능이 많이 개선돼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겠냐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계자 측은 출시 전 제품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까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버려지는 안전모를 직원들 사원증 케이스로 재탄생시키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하는 동시에 또 자원 재활용,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삼성물산의 평택 공장에서 이 사용하고 남은 이 폐기되는 이런 안전모들은 연간 4톤에서 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러한 폐플라스틱은 주로 소각용 연료로 만들어서 열 에너지원으로 재생되는데 이 거의 대부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폐플라스틱을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안전모를 수거해서 분리하고 재생 원료로 만들어서 임직원 사원증 케이스로 재탄생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폐안전모 1개로 사원증 케이스 7개나 만들 수가 있고요. 오. 사원증 목걸이 줄도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한국 플라스틱 단일 재질 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이 4개 부문 공동으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서 순환 경제 사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